조국 전 장관인데요. 한 글자가 틀려서 들통이 났다 이 뜻이 돼 있습니다. 한 글자. 그 한 글자를 실수했다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죠. 2심이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게 한참 된 거예요. 2019년이니까 당시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지고 보도도 많이 되고 불거졌을 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해명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꽤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죠.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어제 자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선생님 인턴 증명서 나오셨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런 해명이었어요. 물론 저 때는 서울대 관련된 그 증명서인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여당 의원이 어떤 요청을 해서 그걸 좀 받아가지고 이게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내용 중인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호텔 인턴십 증명서인데요. 실습 수료증. 그러니까 이 증명서는 그러니까 아까는 뭐 서울대 공익보호법센터니까 이거는 그 조민 씨의 어떤 대학원 진학 이거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거는요 고등학교 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입과 관련된 걸로 좀 알려진 증명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실습 수료증에 조민 돼 있고 아쿠아 팰리스 인턴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한 글자 때문에. 그 호텔의 이름은 아쿠아 팰리스가 아니고요. 실제는 아쿠아 팰리스랍니다. 이걸 틀린 거예요. 원래 이 팰리스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팰리스라고 써 있는데 그 호텔은 유독이 그걸 따르지 않고 팰리스라고 공식 명칭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팰리스로 수료증에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 쓴 거잖아요. 이거를 검찰이 공소장에다 설명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 가짜서로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이런 일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요 내용 그 수료증 양식이 왜 서울대학교 조국 전 장관 당시 서울대 교수일 때 왜 연구실 컴퓨터에서 왜 이런 증명서가 나옵니까? 이게 정경심 전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때 검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이랬대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이건 증언 거부 규정이거든요. 신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요 아까 아쿠아 팰리스 건, 요 건이요. 아쿠아 팰리스 건은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조민 씨의 7대 7가지 스펙 중에 하나로 허위로 인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실 여부인지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거의 이거는? 뭐 빼박 증거가 나온 거죠. 빼박 증거가 나온 거고. 근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뭐 정치범인 양 행세를 해요. 예. 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누명을 쓰고 뭐 한 건데 저게 이제 그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가 되고 부산대 의전원에 저걸 내므로써 이제 업무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저거 팰리스 건은 부산대 건이라 대입 건 같은데요. 저건 대입. 대입. 하여간 뭐 예. 저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예. 학교의 그 입학 사정 예, 업무를 이제 업무 방해 혐의인데 과거에 제가 진짜 정치범이 되려면 과거에 운동권에서는요. 예. 제가 위장 취업할 때 어. 자기 이력서를 그러니까 대학 다녔는데 대학 다닌 거 알면 안 뽑아주잖아요. 예. 위장 취업하려면. 고졸로. 그러니까 뭐 고졸, 뭐 중졸 이런 식으로 자기 이력서를 오히려 스펙을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위장 취업하기 위해서. 그게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사문서 위조죄는 정치범이 되는데 예. 저런 식의 자기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뭐 저렇게 하면은 저건 정치범이 아니고 그냥 잡범이죠. 그러니까 스펙에
다운그레이드는 이건 정치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건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잖아요. 스펙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이 아니고 잡범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은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저는 그 서울대 법대 교수고 어머님이 영문과 교수인데 인턴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모르나. 인턴. 인턴이라는 용어는요 거의 채용이에요.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급여도 받으면서 예. 배우고.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인턴을 인턴을 하고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정확하게 매일 출근해서 그렇죠. 어떤 뭐 최저 임금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6개월 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인턴을 하죠? 그러게요. 아르바이트는 몰라도 아니 뭐 할 수는 있지만 네. 너무나 만만치 않은 일 아닐까요? 자기 집에서 거기서 가까웠나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편안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고 엘리트고 또 영문과 교수 부인이 그 어떻게 인턴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쉽게 쓰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근데 도대체 인턴 증명서는 왜 자꾸 저렇게 만드는 거냐? 이걸 질타해 주셨는데. 근데요, 뭐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조미 씨 입시와 관련된 무슨 스펙 중에 무슨 증명서, 인턴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근데 이제 글자 하나. 이걸 나중에 알고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나 틀린 걸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틀리잖아요. 호텔에서 만들었으면 이게 틀리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자,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인터뷰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대통령이 신복을 공수처장 만들면 부작용이 크다. 본인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이거는 금태섭 전 의원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가 공수처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실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면 반대쪽이 수구적으로 보여 선거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뭐 앉히고 이런 게 선거 전략이다? 그러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어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요거는 김근식 전 실장님하고 조승현 부위원장 얘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도대체 이게? 그 이제 금태섭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 소속으로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공수처를 밀어붙였을 때 잘 예.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지만 공수처에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예, 그리고 이제 당론도 사실은 거부하고 그래서 사실은 공천을 못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상황은 금태섭 의원이 또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고 예. 아마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스승과 제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격이 없는 사이니까 아마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편하게 가서 본인의 그럼요. 의견도 보고 반대 의견도 내비치고. 같은 또 집권 여당 소속이고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라고. 저 말은 저는 금태섭 의원이 실제로 경험한 거라는 굉장히 높은 저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 뭐 같은데. 일단은 금태섭 의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전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열어두겠습니다.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이러저러 해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그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론을 설명했죠. 예. 그랬더니 지금 금태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 얘기를 꺼냈단 일단 말이에요. 선거에 이게 유리한 거다.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다. 공수처를 우리는 밀어붙이고 당시 그때는 뭐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었겠죠. 그쪽에서 반대하면 이게 수구 세력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짤 수 있으니까 선거에 유리한 거다라는 정말 민정수석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략적으로 선거에 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략 전술의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저런 식으로 공수처를 접근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기능상실이 공수처가 돼버린 지금 겁니다. 공수처 지적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지금 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뭐 빠루 나오고 뭐 몸싸움하고 해서 예. 통과를 시켜가지고 띄워서 출범했습니다만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만 다 갉아먹고 있다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 첫 단추가 당시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검경 뭐 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이른바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해서 디자인했던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민정수석 조국이 그걸 제도의 관점과 어떤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한 게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는 저거였다. 그렇죠.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한다. 쇼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공수처의 이런 개점 휴업 또는 예. 개점 폐업 상태의 공수처를 미리 운명을 예고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승현 부위원장,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뭐 건넜다. 근데 왜 또 강이 또 나타났냐? 매일 뭐 이런 반복이잖아요, 사실 상황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조국 전 장관이 남긴 흔적이 너무 깁니다, 지금. 길게 이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저는 저 금태섭 의원의 그 예.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요? 약간 의심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금태섭 의원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논리는 있었지만 그거에 반대라고 예. 반대하고 기권표를 던지는 이런 그런 액션 때문에 사실은 당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아서 우리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선을 못 하게 된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작심 토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토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태섭 의원이 그 당시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유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게 과연 이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냐. 이게 예.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그것도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독재자가 다시 나온다든지 했을 때 악용될 수가 있다. 예. 이런 근거로 그 당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추진했던 이유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민주화의 역사를 성실하게 해왔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던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국민들을 믿고 이런 역사를 믿고 그래서 이게 잠시 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역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것이 잘 순항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공수처를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태섭 얘기는- 전의 설명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그게 설명은 아니라. 지금 예.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면 폄훼하는 좀 예.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고 법학자입니다. 예. 법학을 가르치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법학을 가르치는 분이 이런 정치인 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평소 언행 스타일하고도 좀 다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그러면 이런 전략보다는 다른 전략을 하겠죠.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걸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당사자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반응은 없는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반박을 할 게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계속 침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요. 자, 조국 전 장관 참 이게 정치 관련 주제에서 참 자주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조국 전 장관 오늘도 좀 나와서 좀 다뤄봤고요.